선생님이 들으시면서 이 가수 참 노래 맛깔스럽게 잘 부른다 하고 눈여겨본 그런 가수 있을까요? 아, 있습니다. 이 안동역을 음반에 넣은 가수가 한 800여 명 됩니다. 이제까지. 그런데 네. 이 축제에 가가지고 제가 심사를 자주 다니는데 예, 예. 딱 만난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태환이라고. 이태환. 예. 그 친구가 이 노래를 아주 나름대로의 멋을 내면서 잘하더라고. 그래서 또 다른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작사가 김병걸이 인정한 그 가수 안 만나볼 수가 없죠. 안동역에서를 멋지게 불러주실 텐데요. 박수로 맞아보겠습니다. 어서 나와주세요. 나오십시오. 바람에 날려버린 허무한 냄새였나. 첫눈이 내리는 날 안동역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 새벽부터 오는 눈이 무릎까지 걷는데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오지 않는 사람아. 안타까운 내 마음만 녹고 녹는다. 기적 소리 끊어진 밤에.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리 김병걸 작사가님의 추천답게 안동역에서 아주 멋지게 부르면서 등장했는데요. 귀가 호강했어요. 예. 아침마당 대구 시청자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가수 이태환입니다. 항상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귀와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가수 이태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아침마당 대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눈과 귀가 아주 호강하신 행복하셨죠. 거죠. 예. 호강하신 거죠. 우리 작사가님의 추천답게 역시나 멋진 무대를 소화해 주셨는데 어떻게 작사가님 잘 보셨나요? 무대 흡족하십니까? 네, 아주 만족합니다. 만족하고 역시 노래를 아주 잘합니다. 잘하고. 맛깔스럽게 잘한다. 네, 노래 부르는 기술이 아주 상당해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일찌감치 이렇게 이태환 씨의 네. 실력을 알아보신 거잖아요. 그렇죠. 두 분 인연은 어떻게? 어떤 인연으로 네. 알게 되셨어요? 꽤 오래됐습니다. 사실은 오. 오래되고 제가 서른도 하고 작품을 하면서 그때 이 친구를 만났는데 너 노래 잘한다 라고 했는데 그게 벌써 몇 년이야? 한 30년? 예, 그 정도 됐습니다. 30년 이상 된 것 같은데. 예. 그때 이미 작사가님이 유명하셨기 때문에 우리 태환 씨는 좀 어렵지 않으셨어요? 하늘 같은 작사가님. 그래도 좀 그 지역에 좀 그 동네 큰 형님 같아서 예. 이렇게 편하게 좀 지냈습니다. 아니 근데 오늘 역시나 저희 처음에 들었던 노래와는 너무나 수준이 왜 그러세요? 차이가 나는 잘하셨어요. 노래였어요. 그래서 정말 이분의 내공이 왜 추천하셨는지를 알 수 있을 만큼 내공이 느껴지고요. 그리고 일단 가수는 분위기를 압도해야 되거든요. 딱 서시는데 벌써 네. 이거 가수구나 느꼈거든요. 이 정도 되면은 진짜 오래 하신 건데 노래를 언제부터 노래를 하신 거예요? 제가 83년도부터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예. 그럼 지금 몇 년이에요? 올해 해수로 40년. 40년 전에. 진짜 오래 하셨나요, 진짜. 이야, 그럼 도대체 20대 때부터 네네. 근데 그 왜 우리 방송에서 보면 진성 씨도 30년 무명 끝에 네, 뭐 네. 스타가 됐다 하는데 솔직하게 그런 모습, 그런 뉴스 기사를 보면 어떠세요? 본인과 좀 비슷한 처지에서 어떤 사람은 일약 스타가 되고 나는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알아볼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다 했을 때 솔직히 그 모습 보면 어떻습니까? 사실 부럽기는 하죠. 굉장히 네. 부럽죠. 그리고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훌륭하신 우리 김병걸 작사님이나 그 여타 그 작곡가님들 훌륭한 분들 만나면은 그래도 좀 가는 길이 순탄하지 않을까. 이게 정말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여태 해봤습니다. 사실은 제가 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제 뭐 나이도 많이 들고 해서 포기도 할까 했는데 그래도 안 되겠다 했는데 또 이렇게 좋은 우리 작사가 선생님하고 같이 이런 무대를 쓰고 또 방송을 하니까 앞으로도 힘이 나고 또 빛이 보입니다. 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엄청 압력을 넣네. 40년 전에 그러면 네. 어디에서부터 이제 노래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처음 이제 군대 제대해가지고 대구를 왔습니다. 원래 대구가 제가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제가 저쪽 강원도에서 살아가지고 예. 고향은 여기입니다만 그 이제 강원도에서 학교 다 다니고 이렇게 하고 왔는데 여기 방송사에서 그 가요 콩쿠르라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오. 그래서 제가 4주 우승이 끝인데 4주 우승을 했어요. 우와. 해가지고 연말 결승까지 갔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계기로 나이트클럽 이런 데 아니 있습니까? 그 밤무대 없애서 이 콜이 오더라고 그래서 예. 야 일할 수 있냐 그래서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때 돈 꽤 많이 받았어요. 오. 거의 한 30만 원 정도 받았어요. 오, 그때 그럼 그 돈을 모아서 그럼 앨범도 발표를 하시는 예, 거? 했습니다. 언제? 했는데 네. 결국은 돈 쉽게 버니까 쉽게 나가더라고요. 네. 첫 독집 앨범, 일집 일집 앨범을 언제 앨범을, 내신 거예요? 네. 그럼? 그게 1999년도죠. 99년도인데 말아먹었습니다. 생각만큼 이제 빛을 보지 못했나 보요. 예, 예. 이제 돈 다 떨어지니까 낸데 올라고. 그래서 또 네. 열심히 노력했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일집을 냈는데 뭐 잘 안 됐어요. 예. 대중분들이 네. 못 알아주신 거죠. 그러고 나서 가수 매니저로 좀 활동을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그러고 나서 2003년도에 가수 소른도 형님 매니저를 한 7년 동안 했습니다. 제가. 소름도 사실적으로는 네. 그 예전에 그 밤무대 없어서 일을 할 때 그 형님이 초대 가수로 오시면은 저는 거기서 이제 하우스 가수라 그러죠. 그 네. 업소에 그 매여 소속 있는 가수. 예. 예. 소속 가수가 돼가지고 있으면 1년에도 2번 정도 봐요 그 형님. 오. 야, 네 노래 괜찮은데 서울 한번 올라오래 그래서 그때만 해도 뭐 돈 많이 벌고 하니까 그런 걱정은 없었어요 사실. 예. 그런데 가수를 하면은 나도 저 방송 좀 많이 나오는 그런 가수가 되려면 노래를 잘 받아서 음반을 내야 되겠다는 생각에 그럼 제가 한번 찾아가 뵀죠. 그래서 그 2003년도입니다. 예. 2003년도 갔다가 가서 노래를 금방 줄 줄 알았어요. 예. 근데 제가 집안일을 잘 돌봐주거든. 그러니까 이놈은 계속 두어야 되겠다는 생각했던 거야. 그게 4년 만에 노래를 받았는데 그 후로도 제가 3년 동안 더 일을 봐드리고 왔죠. 제가. 아니 그러면은 사실 정말 이 본심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원래 마음은 좀 올라가면 선배님이 오라고 했으니까 내가 노래 좀 도움이 받지 않을까 해서 올라갔는데 매니저를 네. 몇 년을 하셨잖아요. 네. 그럼 매니저 하는 동안에는 무대에서 노래를 저는 안 하셨겠네요. 틈나는 대로 제가 연습을 계속했죠. 왜냐면 그 감을 잊어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가 운전을 하고 형님 일을 돌봐주면서 차에다가 네. 항상 CD를 틀면서 노래를 또 감을 익히고 그런 식으로 했죠. 네. 그리고 소른도가 같은 가수인데 작품을 안 줄 때는 라이벌 의식을 느꼈나? 그런 것도 있는 것 가능성 같아요. 있어요. 근데 있어요. 여지껏 보면요, 내가 이 친구 앨범을 이렇게 조사를 해봤는데 노래 부르는 노래 보면 너무 이쁜 노래만 불렀어요. 아까 그 좋네. 돈 떨어지니까. 이게 제목. 돈 떨어지니까 보이네. 뭐 이렇게. 지금 방금 떠올리신 거예요? 네. 뭐 하나? 그런 돈 게 이제 떨어지니까. 좋은 작품이에요. 사실은 그런 게 예. 말하다가 툭 튀어나와야 돼. 네. 구어체로 네. 말하듯 하는 일상 속에서 작품 있지 작품을 위한 작품을 쓰면 그건 좋은 작품이 절대 아니죠. 돈 떨어지니까는 이분한테 올릴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본인 이야기를 본인이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예. 네. 내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럼 계속 그 이야기를 더 끄집어내야 되겠다. 그럼 서른도 씨가 그 곡을 4년 만에 주셨고 그 외에 뭐 행사 무대라든지 방송 무대라든지 이런 거는 좀 소개를 안 해주셨습니까? 그거는 안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대신에 그 라이벌 맞네. 형수님, 네. 그 형수님은 내가 얘기를 했는데 왜 저 인간 저거 왜 저기 삼촌 왜 안 들고 다니는지 모르겠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그 있었어요. 끼워 팔기가 있는데 그 섭외 오면은 내가 갈 테니까 어떻게 내가 그렇죠. 행사가 너무 많아 못 가는데 굳이 나를 이번에 부르려면은 이태환이라고 끼워주라 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아 근데 우리 요 지금 개인적으로는 형님으로 모시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김병걸 형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면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보기에도 주위에 기라성 같은 그 가수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한 분씩 모시고 다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아, 저분 누굴까? 근데 그 같이 그렇죠. 그런 거. 요 대구에 서른도 누님이 살아. 아 괜찮아. 아, 그 사람 방송 끝나면 맞아 죽었다. 맞아 죽었어. 혹시 여기 앞에 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결국 서른도 이거 씨 편집할 수는 없죠. 괜찮습니다. 서른도 씨에게서 곡을 받으셨죠? 네. 어떤 곡이었나요? 그 직접 작사, 작곡. 내 사랑하는 노래입니다. 그 서른도 작사, 서른도 작곡의 노래. 오. 매니저로 일한 지 몇 년 만에 4년 만에. 4년 만에 서른도 씨가 직접 작사 작곡한 곡을 받으신 거잖아요. 그래도 노래 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요. 이 자리에서 잠깐 한 소절만. 네, 한 한번 소절 해볼게요. 짧게. 네. 사랑하네 사랑하는데 사랑도 해봤다 이별도 했다 난 모르게 울기도 했다 저 강물 따라 흘러온 세월 미련도 후회도 없다. 이거 좀 귀에 익은데요? 들어본 적 있는데?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은데. 아 이거 예전에 네. 우리 여기 KBS에서 예. 그 클래식 음악 하는 데다 이 노래 트로트를 그 틀어주라고 압력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절대 그거 하면 안 됩니다. 클래식 음악이 어떻게 이렇게 이런 트로트 음악을 해야 됩니까? 야 괜찮아 틀어야 된다. 그래서 한번 KBS에서 한번 틀은 적이 있었어요. 아니, 노래 괜찮은데 반응은 없었어요? 아 제가 항상 이게 PR을 많이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암암리에 많이 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 노래. 익숙하군요. 우리 예. 김별과 작사가님이 듣기에는 어때? 이 노래도 역시나 좀 예쁜 노래인가요? 예, 너무 이뻐요. 뭐 사랑아, 뭐 당연히 내 사랑이지 뭐 내 사랑하고 뭐 필요해. 아니 사실은 뭔가 처음에 제목부터가 뭔가가 난 이 노래 참 좋아요. 예. 가사도 괜찮고 좋은데 제목을 좀 바꿨으면. 아 하는 처음에 생각. 바보라고 했었어요. 예. 바보였었는데 그것도 안 좋아. 안 되죠. 우리 바보 되니까 안 좋아. 제목대로가. 그냥 다른 제목으로 해서 서로 바꿔서 한번 해봐요. 아니, 원래 그래도 받았을 때는 좀 기대가 컸을 것 같은데요. 엄청 컸죠. 엄청 예. 커서 그 노래를 이제 2집이 아니습니까? 2집인데 2008년도에 제가 이제 노래를 녹음을 했는데 아 저희 지금 대구 사는 누님이 야야 돈이 없는데 그 결혼 다이아 반지를 매형 몰래 네. 팔아서 그걸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제 진짜 정말 잘해야 되겠다는 활동비 생각이 쓰라고. 네. 예. 그 반집까지 팔아가지고 줄 때는 그 눈물 묻은 참 돈으로 했는데 그래 되면 거기 하늘 또 감동하는데 왜 안 됐을까? 지금도 사실은 역시 작품이 나빴겠지. 그렇죠. 제목이 아니 혹시 죄송합니다. 그래도 요즘 보면은 이게 그 역주행하는 노래들이 또 있잖아요. 다시 어떻게 조금 손봐서 다시 좀 발표를 리메이크를 한다면 이 역주행될 수 있지도 않을까요? 선생님 보시기에? 저는 제목을 일단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목을 눈물의 제목, 다이아 이런 제목. 정도로. 아까 보니까 뭐 과거가 된 여자 얘기 같은데 네, 사랑은 네, 맞습니다. 사랑은 과거 제목이 사랑은 네. 과거 현재도 있지만 그게 왠지 사람들한테 야, 왜 저렇게 얘기를 할까 제목이 뭔가 궁금증이 있잖아요. 뭔가 그런 게 궁금증이 있어야 됩니다. 작품은 일단 뭔 강화를 얘기를 또 바꿔야 할까 되겠네요. 어떻게 전개될까 네. 사뭇 궁금증을 자아내는 건 서스펜스가 없으면 히트가 되기가 힘들죠. 앞으로 노래 제목을 볼 때도 좀 주의 깊게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목이 반을 따고 들어가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전문가의 말씀을 저희가 한번 들어봤고요. 그래도 이제 4년 만에 곡도 주셨고 그 뒤에도 매니저 생활을 좀 길게 서른도 씨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방송 활동이나 이런 데 도움을 좀 주셨을 것 같아요. 응원도 해주시고. 일단 뭐 케이블 TV 같은 거는 한 번씩 출연하라고 저한테 또, 잡아주시고 잡아주시고 프로그램을. 그랬어요. 네. 별로 나쁜 그런 일은 안 했습니다. 항상 좋게 긍정적으로 지금도 전화를 하면은 언제 한번 올라올래? 못 갑니다. 바쁩니다. 저도. 아, 근데 트로트 프로그램이 요즘 워낙 많으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바람이라면은 지금 경연 프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제 노래 지금 이 사랑한 내 사랑 형님 작사 작곡이잖아요. 다른 노래는 많이 하더라고. 예를 들어서 뭐 최고의 임영웅 같은 그런 가수 보고 야
이건 내가 참 아끼는 동생 곡인데 네가 한번 이거 좀 배워서 불러볼래? 그럼 바로 좀 쉽게 갈 수가 있어요. 바로 역주행이죠. 제 욕심입니다. 네, 그런데 근데 그런 게 없더라고요. 기회가 올 옆에 거예요. 있는 이 작품자는 또 그런 기분은 몹시 나빠. 죄송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서 심사 나갔으면 심사만 작품은 왜 팔아? 우리 아니, 사람 어떻게 먹고 살아? 알겠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기분 나빠. 여기에 진단이 나왔어요. 그 이태환 씨가 서른도 씨 옆에 있으면서 가수보다는 매니저를 너무 잘한 거야. 너무 그래서 잘하셔서. 안 해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태환 씨는 뭐 우리 트로트 서바이벌 경연대회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제가 기억에 남은 모습은 그 한 트로트 서바이벌 그 네네. 프로에서 최종 라운드까지 가셨잖아요. 그때 또 나훈아의 남자의 인생 부르지 않으셨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때 정말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올라가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 5,000대 1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라운드까지 갔는데 그 남자 인생 2라운드였거든요. 네. 근데 3라운드 곡을 몰라요. 아직 사람들이. 네. 그 남자 인생에 대한 노래만 꼽혀가지고 미국, 캘리포니아, 뭐 캐나다, 저기 이런 데서 다 댓글을 답니다. 그 예. 사람들이. 그러면 캘리포니아에서 누구, 뭐 버지니아에서 누구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캘리포니아 팬이 생겼어요. 어머나. 그 노래 하나. 예, 예. 거기는 방송이 그렇게 바로 나오는 게 아니랍니다. 며칠 있다가 이제 그 한국 방송에서 이렇게 틀어주는데 자려고 하는데 뭔가 어둑어둑하면서 저 못 보던 가수인데 뭐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 가수가 나오지? 그래서 끝까지 봐가지고 그래서 저한테 팬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네. 서른도 씨의 노래가 아닌 나훈아 씨 노래를 불러가지고 서른도 씨가 조금 기분 안 좋으셨나? 왜 그러지? 근데 사실은 제가 형님의 노래를 좀 한번 불러주십시오. 그러니까 알았다 하면서 불러주시고 그런데 그 사회 보는 그 친구가 여기 그 신부 측 그 아버지가 가수인데 안 들어볼 수 없다 그래서 그 준비된 상황도 아닌데 제가 한번 부르는 게 그 남자 인생을 부르게 됐었어요. 그렇게 해서 네. 오, 지금 영상이 이거예요? 나오고 있어요. 저겁니다. 어머. 예정이 없었는데 즉흥적으로 그렇게 부르게 된 거였군요. 이 자료를 어디서 가져왔대요? 이야. 신랑이 직접 축가 부르는 결혼식은 봤어도 맞지만 장인어른이. 그렇게 저기서 팬 결성된 거 아니에요 또? 예, 많이 있습니다. 와. 이야. 뭐 워낙 노련하니까 떨지도 않고 여유 있게 부르시네요. 네. 그냥 노래가 아니잖아요. 저기서도 나훈아 씨 노래네. 그죠? 네, 남자의 인생. 제또 사위한테 또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우리 딸이 어느 정도 좀 그걸 할 때 힘들게 할 때 이 남자라는 그 이름으로서 네가 좀 이해를 하고 살아라. 남자는 다 저런 것이죠. 안아주시는 건가요? 예. 아, 내가 가만히 보니까 네. 답이 나왔어. 네. 오. 가수가 가수의 작품을 보고 가수의 노래를 부르니까 안 되는 거야. 좀 부탁 좀 합니다. 작품자의 노래를 해야지. 작품자 돈 다 떨어지고 와 지금 와가지고 뭐 해야 제가 그거는 제가 보상을 하겠습니다. 땡빛을 내서라도. 그냥 내가 문자나 줄게 와. 예, 감사합니다. 약속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야. 아, 이제 캘리포니아에도 팬을 만들었던 바로 그 노래를 사이에게 네. 불러주신 건데 결혼식날 반응은 어땠어요? 엄청났죠. 정말요? 앵콜인데 앵콜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제가. 사위가 굉장히 감동받았을 것 같아요. 네. 그 훗날 네. 장인어른 아버지 너무 노래를 잘하시네. 너 내 가수인 줄 몰랐다니까. 알긴 알았는데 예. 이렇게 정말 감명 깊게 제가 해서 앞으로 아버지 노래 이거 부른 그 가사 내용대로 제가 잘 살아가겠습니다. 그때 그래 고맙다. 내가 참 좋은 사이를 봤구나. 근데 굉장히 뭐 사이 자랑해도 될까요? 너무 말이 없습니다. 참 착합니다. 그래서 한날 인사하러 왔을 때 보면 알지 않습니까? 딱 3초만 스캔하면 얘가 어떤 거다 이런 생각해서 점쟁이는 아닙니다만 딱 보니까 괜찮겠더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상견례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한 3개월 만에 결혼시켜버렸어요.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게다가 아주 특별한 결혼식을 그러니까요. 만들어 주셨고요. 근데 예. 딸 결혼식 때 아빠가 축가 부르는 참 좋네. 어떻게 나도 해볼까? 저 연습을 좀 더 하시고 무명이 아닌 유명 가수로서 서 있었으면 사실 더 좋았을 텐데 사실 40년의 무명 생활을 꿈을 접지 않고 달려간다는 게 이게 안 겪어본 사람은 사실 모를 거거든요. 그렇죠. 이럴 때 나 진짜 힘들더라는 순간도 많았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렇게 평범하게 또 아주 굉장히 힘든 세상이 저한테 많이 왔었어요. 그럼 앞으로 제가 살아봐야 얼마를 더 살까? 이거 이렇게 살 바에는 그냥 뭐 여기서
멈출까 하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만 아니다. 그래도 내가 날개를 펴고 나는 날 그 순간까지는 한 번 더 노력을 해보자. 그래서 그 힘이 원동력이 돼가지고 버텨온 거죠. 굉장히 물론 여러분들도 다 힘든 과정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전 좌절을 또 한번 하려고 그랬었는데 아니다. 살아있는 게 이기는 거다. 승리자다. 생각을 해서 아니다. 나쁜 마음 먹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는 생각을 하고. 근데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30년이든 40년이든 무명 생활을 참고 견딜 수 있는데 같이 있는 가족이 참 힘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제가- 제일 고마운 분이 혹시 누구신가요? 제일 고마운 사람 우리 누님들이죠. 누님이요? 네, 두 아까 그 누님. 다이아 팔았던. 아, 예, 예. 네. 지금 지금- 대구에서 여기 식당을 하고 계십니다. 네. 어. 근데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꼭 성공해서 보여주셔야죠. 네, 그래서 한 말씀 여기 카메라 보시고 예. 누님께 영상 한 말씀 편지 한번 전해주세요. 해주세요. 자, 우리 실명을 좀 거론하겠습니다. 우리 이옥실 여사님, 누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 옥실이 누나 정말 이 못난 동생 때문에 그동안에 많은 그 참 어려움도 계셨지만은 그래도 저 동생 항상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진짜 그 가족 누님 가족들 그 매형이나 뭐 조카들 몰래 을신양면으로 저를 도와주시고 항상 집안의 그 가장이라는 이씨 집안의 가장이라는 그 생각으로 물신양면을 많이 도와주시고 항상 잘 되기만 바랬던 누나 앞으로도 뭐 제가 이제 더 여기서까지는 뭐 이렇게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앞으로는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제가 돈을 많이 벌어서 좀 훌륭한 사람이 돼서 누님 그동안 이제 저한테 해주셨던 거 많은 은혜를 제가 앞으로 호강시켜 드릴 테니까 몸만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누님께서 이태환 내 동생이야. 저 노래 내 동생 노래야 하는 날이 오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네. 작사가님. 예. 오랜 세월 이 가요계에서 많은 가수들을 봐오셨는데 지금은 비록 조명을 못 받고 있지만 무명에 머물러 있지만 쟤는 반드시 언젠가는 대성할 것이다. 저 친구는 성공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오는 가수들 있죠. 있을까? 예, 있고 꼭 작품 주고 싶고 늘 보면은 안쓰럽고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성공할 거라고 예감을 갖게 합니까? 일단 가수니까 노래를 잘해야죠. 노래 잘하고 딱 보면 또 이렇게 벌써 보여요. 끼라든가 여러 가지가. 그런데 작품 운이 없구나 아니면 홍보 전략이 미숙했구나 또 조건이 아직은 운이라든가 형성되지 않아서 안 왔구나 시기가 뭐 이렇게 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죠. 그런데 그렇다고 다 작품 줄 수는 없어요. 없는데 이제 우연이라도 그렇게 뭔가 이렇게 연이 연결이 되면은 그때는 제가 서슴없이 기꺼이 드리죠. 난 이 친구 이제 얘기하는 거 들으면서 저도 좀 이렇게 눈물이 났는데 내 시계에 배터리 빼놨다 뭐 이런 작품 한번 주고 싶어요. 오. 네. 멈춰버리는 시계를 시간. 주고 싶어. 그 시간을 붙들으면 시간을 내가 한번 주고 싶어요. 제목도 그렇게 가는 게 요즘 노래 제목도 그렇게 사실적이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주고 싶어요. 단조의 곡으로 네. 맛있게 태보이게 한번 주고 싶어요. 네. 지금도 이렇게 가수를 딱 보면 이런 노래가 잘 어울릴 것 같다라는 게 쫙 그려지시는 게 우리 김병걸 작사가님의 매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참 안동역에서라는 노래를 좋아하는데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대구랑 관련된 노래도 이분이 참 만들어주시면 그래요? 예.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자주 했거든요. 아이고 대구 노래도 제가 안 한 게 아니에요. 804나 능금아가씨, 대구에서 만납시다, 또 반야월, 동성로 사랑, 그다음에 오. 알고 갔을까. 제가 박춘석 선생님한테 가수 처음에 음반 낼 때 했던 노래가 있어요. 동성로 얘기가 어디 나옵니다. 나오는데 히트는 다 못했지만은 요즘 그 빨강구두 아가씨의 남일의 선생이 연세가 80대인데 그 명색이 니나네나 경북놈이 특히나 대구놈이 내가 죽기 전에 대구 노래 하나는 꼭 남겨야 되겠다라고 오. 해가지고 지금 집중해 있습니다. 제가 작사 작곡한 노래가 네. 여기는 대구인데 제가 네. 아까 나올 때 이걸 사실 가지고 왔어요. 네. 오. 보면은 팔공산이 높았나 2절은 금호강이 맑았나 이렇게 하는데 자존심 키웠다. 굵고 짧은 사투리로 됐나 됐다. 오. 이게 바로 대구 사람들. 멋쟁이 다 모였다. 동성로에서 폼나는 사랑을 했다. 아 추억도 많은
대구는 내 사랑. 내 마음 꺼내면 그 안에 꽃핀다. 잊지 마라 여기는 대구. 이런 작품입니다. 그 아니 느낌이. 예. 동성도 근데 하시고 반야월까지. 아주 그 남일의 선생님이 잘 부르시더라고요, 이 노래를요. 그래가지고 아마 이게 대구의 노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됐다. 이게 어떻게 노래로 표현이 됐을지 정말 궁금한데 근데 대구랑 인연이 좀 있으신 거예요? 대구에서 제가 네. 군 생활을 했죠. 하고 아. 대학교도 대구에서 나왔죠. 정말요? 그래서 뭐 대구 사람이기도 합니다. 아니 그럼 이왕 그 안동역에서가 대히트 쳤으니까 우리 역 시리즈로 네. 동대구역에서 뭐 이런 거 쓰긴 안 될까요? 동대구역에서는 그 역은 역으로 한 노래로 끝내야지. 예, 동대구는 또 안동역만큼 이쁘지도 않고 동대구역 하려면 그거 안동에서 그거 얼마에 팔았냐고 또 항의가 밑박힙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사양하고 네. 다르게 이렇게 해서 대구 아 저희가 좀 욕심을 부린 거겠네요. 아니 그것도 약간 좀 이렇게 이태환 씨 느낌에 맞게끔 우리 대구 노래를 또 한 곡 탁 주시면은 또 이태환 씨가 멋있게 이게 탁 좀 불려지지 않을까 이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뭐 하나 드리도록 해야죠. 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동대구역보다는 네. 그 노래 제목이 벌써 전 떠올랐어요. 뭐요? 누나의 반지. 아, 예. 누나의 반지 해가지고 네. 정말 돈 떨어져 괜찮다. 만나 이 가사까지 넣어가지고 방금 그 누님에게 하신 말씀을 가사로 쓰면은 오. 제가 써가지고 네. 작사는 우리 김샘하고 공동으로 하겠습니다. 오. 그 앨범에 아침마당 대구도 꼭 넣어주셔야 돼요. 넣어야죠. 예. 아, 참. 곡 작업은 계속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저는 다른 거는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노력도 안 하고 그거밖에 모릅니다. 자나깨나 노래, 자나깨나 노래. 그러면 이렇게 나가 자나깨나 노래만 집중할 수 있게 뒤에서 힘이 돼준 가족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 집사람도 네. 제가 한 2,500편 돼도 제목을 외우기를 5편도 못 외웁니다. 그래서 저 혼자 하는 일이니까 그냥 아무도 뭐 저게 그게 대한 뭐 조력은 전혀 없고 저 혼자 철저히 고민하고 저 혼자 합니다. 또 저는 또 혼자 있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에 작품을 쓰게 되죠. 네. 선생님 이렇게 수많은 히트곡 만드셨는데 아직도 못다 이룬 꿈 같은 게 혹시 있으실까요? 있죠. 안동역을 자꾸 대표곡이라고 얘기하는데 전에는 제 대표곡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자꾸 새 곡이 나오면 또 그게 더 비기트 되면 그게 그렇죠, 대표인데 예. 안동역이 아닌 그 안동역을 능가하는 작품을 꼭 써보고 싶습니다. 그게 있고 그다음에 제가 그 노래를 찾아서 전국 기행을 하면서 그 이제 노래 얽힌 얘기를 또 책으로 한번 제가 그 가요 얘기 해설 평전 한 2권 썼거든요. 더 한번 그걸 또 쓰고 싶고 그 프로를 제가 한번 또 직접 제작해가지고 한번 방송국에 납품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네. 전국으로 노래를 찾아다니는 내용을 예. 프로그램으로 만들고 싶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노래비를 찾고 노래를 찾아서 거기 얽힌 시대적 얘기, 노래 배경, 가수와 작사가와 작곡가 얘기를 겸해서 하는 프로죠. 그걸 한국인의 밥상처럼 예. 그런 걸 해보고 싶습니다. 한국인의 노래밥상으로. 음악 기행 프로그램. 그러니까요. 기대가 되는데요. 이태환 씨는 어떤 계획 갖고 계세요? 저는 이제 앞으로 더욱더 참 노래나 공부나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날의 그 컨디션 따라의 또 노래도 틀려질 것이고 한데 지금보다 더욱더 더 노력 열심히 해서 우리 또 김병걸 이 형님께서 좋은 곡을 주신다 하니 그 희망 삼아서 좀 잘 돼서 날개를 달아서 좀 활활 하늘 날아다니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네, 지금 그 날개를 펼치기 위해서 준비 작업으로 새로운 앨범도 준비를 하셨다고 하는데 앨범 소개 잠깐 드릴까요? 이왕이면이라는 제목이 이왕이면입니다. 네. 근데 이왕이면 우리가 화나는 일이 있어도 웃으면서 기분 좋게 가자는 얘기예요. 이왕이면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거 제목 평가 한번 들을까요? 우리 작사가님께. 어떻습니까? 이왕이면 뭐 괜찮습니까? 이왕이면 잘 돼야 되겠죠. 이왕이면은 될 것도 같다는 네. 이 생각이 드네요. 예. 노래 뭐 들어보지 않았지만은 제목은 그냥 무난한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네. 네, 오늘 이렇게 유명 작사가님 그리고 가수 이태환 씨 이렇게 같이 했는데요. 이 노래 속에 우리 히로에게 다 담겨 있잖아요. 이 두 분과 말씀 나누면서도 기쁜 일 또 슬펐던 네. 일 그런 것들이 다 담겨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수 이태환 씨 앞으로 이 양쪽에 날개를 커다랗게 달고서
멀리 날아서 정상에 계신 모습 저희 아침마당 대구가 곧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제가 해보고요. 응원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병걸 작사가님께서도 안동역에서를 뛰어넘는 예. 멋진 작품으로 다시 한번 아침마당 대구에 나와주시기를 기다려볼게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계속 왕성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가수 이태환 씨의 이왕이면 전해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감하고요. 3월에 다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